자, V마스터 3일차 강의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heal입니다. heal. heal은 치료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격식체예요. 좀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치료하다가 heal. 뭐 사람 치료할 때도 heal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heal the world라는 노래 알아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한다, 치료한다라고 할 때 좋습니다. 격식체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치료하다라는 사람, 동물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cure. cure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자 치료하다. 네. 그 다음에 treat. treat은 원래 뜻이 뭐 대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treat이 치료하다. treat의 명사인 treatment가 치료고요. 왜 샴푸에도 무슨 트리트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모발 손상된 걸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heal the sick. 그럼 the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다. 그 다음에 cure a patient. patient가 환자죠. 환자를 치유하다, 치료하다. treat a disease. treat은 질병을 치료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treat 동사 쓸 수 있고요. 대하다라는 뜻 여기 써 있는데 보통 고객들을 응대하다, 고객들을 대하다 그러면 treat, 고객이니까 customers 이렇게 쓰면 돼요. treat customers. 우리는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뭐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we have to improve the way to treat customers 이런 문장 쓰면 되겠죠. 그래서 treat customers 그러면 고객을 대하다, 응대하다 하죠. 응대하다인데 응 빼고 대하다. 되고요. 빼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heal 어려운 단어 아니었죠. 정리하고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어는 criticize인데 동의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원래 criticize는 뜻이 비판하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비난하는 것도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비난하다라고 할 때는 동의 표현으로 blame 비난하다. 얘는 뭐라고 있냐면 censure 비난하다. 이거는 condemn이에요. condemn 비난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고3쯤 되면 되게 많이 나오죠. reproach 비난하다인데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공이다. for죠. for 타동사의 삼형식 동사 타동사의 경우 뒤에 이유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for와 함께 쓰는데 이 for가 원래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이유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해서 누구누구를 비난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타동사로서 for를 쓰지 않고 denounce라는 동사가 있는데 denounce는 denounce A as B 이런 형태 쓸 수 있어요. denounce him as a coward 겁쟁이로서 즉 겁쟁이라고 그를 비난하다. 근데 얘는 약간 격식을 차린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표현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만 한번 볼까요? 자, 표제어인 criticize him,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for his behavior, behavior가 행동이죠. 그의 행동 때문에 그의 행동을 이유로 해서 그를 비난하다라고 할 때 criticize him, blame him, censure him, condemn him, reproach him. 그 다음에 denounce는 타동사로 목적어 뒤에 for 이유를 적지 않고 보통 뭐뭐 하다고 누구를 비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외워두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나왔던 단어가 criticize, 비난하다 했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establish, 아주 많이 보던 단어, 기본 단어인데 establish를 설립하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요. 기본 의미는 설립하고 수립하는 거, 세우는 거 맞아요. 회사를 세우든 뭐 재단을 세우든 설립할 때 establish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건물이나 회사 단체가 아니라 확립하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관계를 뭐 구축하다, 확립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stablish a successful relationship. 그러면 성공적인 관계를 확립하다, 구축하다 그럴 때 그때도 써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세우거나 회사를 세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거
establish a bank 그러면 은행을 세우는 거예요. 은행을 설립하다고. 또 하나 주의할 점. established라는 단어가 ed가 붙어서 이게 형용사가 되는데 과거 분사 형태 형용사. 설립된 이란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설립되는 게 아니라 잘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 즉 기반이 잘 잡힌, 뭐 인정받는, 안정된 이란 뜻인데 예를 볼까요? unestablished company 그러면 이게 그냥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기반이 튼튼한, 기반이 잘 잡힌 회사를 영어로 unestablished company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establish의 명사는 ment가 붙었어. establishment인데 이게 단순히 설립, 수립이란 뜻 말고 세워진 건물, 시설, 기관 이런 뜻으로 쓰여요. 볼까? research establishment 그러면 이게 연구 시설, 연구 기관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연구 설립 이게 아니라 세워진 그 연구 시설, 기관이라는 의미로도 쓰니까 설립하다 establish만 알면 안 되고 기타 구체적인 변형되는 형태들의 뜻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다음 단어는 obtain인데요. 이것도 많이 보던 거죠. obtain, 얻다, 획득하다인데 비슷한 의미의 동사로 acquire이 있는데 acquire는 격식체입니다. obtain은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를 얻을 때 get 할 때는 그냥 obtain을 다 쓰면 되고 약간 격식을 차려서 뭔가를 획득하다, 뭐 인수하다 이럴 때는 acquire라는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procure 그러면 얘도 격식체인데 얘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달성해내고 얻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proc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세 개 뭐라고요? 처음에 obtain, acquire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한 노력을 내가 투자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 그거는 procure라는 동사가 있다. 예를 볼게요. obtain a position,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지위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acquire property라고 할 때 property란 단어는 이게 재산, 자산, 부동산, 건물 또는 속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을 획득하다라고 할 때 acquire property고 procure a copy 그러면 얘는 어렵게 카피가 복사가 아니고요.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 한부. 사본을 입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렵게 구하는 거니까. 내가 힘들게 사본을 입수했어 이럴 때. 자, 다음에 disaster. disaster는 재난이나 재앙입니다. 많이 보던 단어죠. disaster. 그러면 첫 번째 얘 environmental disaster. 그러면 환경적인 재앙, 재난인데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C로 시작하는 두 개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강세가 이음절에 catastrophe예요. catastrophe. 발음 잘해요. catastrophe 그러면 얘도 재앙이란 뜻이 있는데 뭐 참사. 자, 예를 볼까요? A major catastrophe 그러면 주요한 큰 그래서 대형 참사를 영어로 a major catastrophe.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냐면 calamity예요. calamity. calamity니까 큰 일이 난 거야. calamity 그러면 얘가 재앙. 얘도 뭐 재난 이런 뜻인데 the calamity of war 그러면 전쟁의 참사나 전쟁의 참화인데 얘가 사실은 of가 동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 참상, 전쟁이라는 그 참화라는 의미로 전치사 of가 동격을 나타내는 그런 of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disaster, catastrophe, calamity.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들이니까 잘 외워두고. 다음. 자, 되게 많이 쓰는 단어. terrible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얘는 아주 긍정적일 때, 야, 좋았어, 끝내준다, 죽인다 우리말로. 자,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쩐다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게 terrific이에요. 강세 이음절. terrible은 강세가 앞에 있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해야 되는 단어. 얘는 부정적인 뉘앙스로서 강세가 앞에 음절에 있어서 terrible 그러면 형용사로 끔찍한 부정적인 뜻이지만 얘는 강세가 어디 있어요? 이음절에 있어요. 이음절에 terrific 그러면 끝내주는, 죽이는. terrific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여기 있는 건 다 구어체 표현이에요.
좋다. 비격식체. 말할 때 많이 쓰는 거. fantastic. 그래도 환상적이니까 얘가 끝내주는 주기는. 그다음에 이거 많이 쓰죠.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있어요. 영국 사람이 안 씁니다. awesome. awesome이라는 단어 끝내주는. 그 다음에 두 개. splendid하고 brilliant는 영국에서 쓰는 단어예요. 자, splendid는 이것도 역시 뭐 굉장한 훌륭한 멋진이고, brilliant는 특히 누가 많이 쓰냐면 해리포터에서 론이 많이 썼죠. 그 시리즈 전체를 보면 론이 brilliant라는 단어를 한 20번은 쓸 거야. 1편부터 8편까지 보면. brilliant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fabulous라고 합니다. fabulous. fabulous도 아주 끝내주는 주기는 기막힌. 여기 선생님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한 거 써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쓰는 쩐다, 오진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wonderful. wonderful이 아주 멋진, 끝내주는 다 비격식체. great. 그 다음에 super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뜻이 되는데 이거는 약간 구식 표현이에요. super. super 많이 쓰던 건 슈퍼맨이 흥행했던 1970년대 뭐 80년대 그 구식 용어고, 그다음에 cool 이것도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쓰죠. cool 그러면. 예.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문들만 보겠습니다. 파티가 나와 있는데 아주 환상적인 파티, 멋진 파티 그러면 an awesome party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끝내주는 생각, 죽이는 생각 그러면 a splendid idea. 영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brilliant 그러면 좋았어, 아주 좋아 이럴 때. 그다음에 a wonderful experience 그럼 아주 멋진 경험이 되겠고, have a great time great 많이 쓰죠. super meal 이런 것도 써요. 자, super 아주 좋은. her song is really cool 그러면 cool 멋지다. 제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두 개의 단어는 아마도 cool과 awesome일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고요. 단어가 되게 많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나 되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영국식 영어 두 개, splendid하고 brilliant 이걸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미국식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engage라는 단어가 있죠. engage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딘가에 내가 관여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engage가. 그래서 어떤 내가 업무로서 관여를 하면 그게 종사하고 일하는 거고, 누구 사람과 관여를 하게 되면 약혼한다라는 뜻도 있죠. 예를 들어 나 약혼한 몸이에요. 나 약혼했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막 와가지고 야, 나 약혼했어 막 자랑할 때 I'm engaged 이렇게 engage라는 동사 약혼한다라고 할 때도 쓰고, 자, 종사하다, 일한다, 몰두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거 engage in 그럼 어디에 종사하다인데 engage in commerce. commerc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ommercial film이나 commercial music 그럴 때 그게 CFCM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ommercial은 상업적인 또는 commercial이 명사로 쓰면 광고인데 commercial의 명사입니다. 얘가 상업이란 뜻. 상업에 종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brief. brief는 짧은, 간단한 이란, 간략한 이란 뜻인데 brief가 동사가 되죠. 동사가.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간략하게 보고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동사인 brief의 명사 형태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브리핑이에요. 브리핑. brief의 명사가 뭐다? briefing.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 있죠. 자, 오늘 회사에서 사장님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번 주에 저희가 해나갈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이 브리프의 명사인 거고. 자, 브리프 예를 볼까요? A brief explanation. 짧은 설명, 간결한 설명, 간단한 설명. 그래서 브리프가 짧은, 간결한, 간단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나머지는 좀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3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자, 표제어가 어떻게 읽죠? 강세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름절에. 얘를 뭐라고 읽냐면 accurate 이라고 읽죠. accurate를 읽지 마세요. accurate, 정확한. 그 다음에 동의표현으로 얘는 뒤에 있죠. 강세가 이음절에 exact, 정확한. 그 다음에 precise, 얘도 정확한, 간결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 세 개의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애매하지 않고 막연하지 않고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애매한 게 아니라 딱 정확하다. 그런 의미로
자, inaccurate description. 그럼 정확한 묘사. 그러니까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막연하지 않게. 그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죠. unexact description에도 마찬가지. 네, precise details. 그러면 디테일이 명사로 쓰면 무슨 의미냐면 세부 설명이란 뜻이에요. 세부 설명. 디테일을 세부적인 사항, 세부적인 설명 이렇게 자세한 사항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precise details가 정확한 세부 설명,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들이라는 의미니까 잘 알아두고 이거는 뭐 기본이죠. 수준을 따지면 뭐 한 고1 정도밖에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 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전체 다 외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표제어인 이 단어는 이렇게 있죠. 강세 이음절에 있어서 enormous. 이 단어가 이 단어 같은 단어니까 enormous. 엄청난, 거대한. 언제 쓰냐? 크기가 크거나 수량이 많거나 뭐 그럴 때 정도가 뭐 심하거나 이럴 때 엄청난, 거대한, 큰, 막대한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얘들을 좀 다르게 다 만들어 봤는데 하나씩 볼게요. An enormous difference 그러면 엄청난 차이예요. 차이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격차가 크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냐면 tremendous예요. tremendous 이음절에 강세 있고 tremendous도 엄청난 예요. at a tremendous speed 그러면 엄청난 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가 at입니다. at 무슨 speed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mmense란 단어예요. 강세 이음절에 immense 얘도 엄청난 이런 뜻인데 얘가 immense amount of work니까 엄청난 일의 양 해도 되지만 엄청난 양의 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같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olossal 이렇게 읽습니다. colossal 엄청난 일이 났어요. colossal 예. colossal 미안합니다. 예. colossal natural disaster 그럼 아까 disaster 했죠? 엄청난 자연재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gigantic입니다. gigantic 이 단어랑 비슷하죠? giant랑 비슷한 단어 gigantic이고요. 얘도 엄청난 큰 gigantic tree 그러면 엄청난 크기의 나무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한자로 클 것자를 거목 이렇게 하면 아주 멋진 해석이 되는 거고 giant도 큰이잖아요. 명사로 쓰면 거의 giant니까 giant wave 그러면 아주 큰 파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말로 집채만한 파도. 예, 이거 표현이 좋네요. 그다음에 vast vast는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vast damage 그러면 엄청난 피해, 엄청난 파손. 그다음에 huge도 큰 거죠. huge crowd 그러면 관중이 아주 많은 거니까 엄청난 수의 관중. 자,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다 다르게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고 이음절 이상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강세가 이음절에 있었네요, 그죠? 강세를 잘 알아서 발음을 잘해야 의사소통도 잘하는 거고 나중에 LC 듣기 할 때도 잘 들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음절에 강세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음절에 강세 있으면 첫 번째 모음의 발음은 실제로는 거의 안 들려요. 얘가 accomplish가 아니라 실제 원어민 발음 들어보면 accomplish만 잘 들려요. 달성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도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이음절에 강세 있으니까 achieve만 잘 들린다 이거죠. achieve 달성하다, 이룩하다 이런 뜻이고 attain도 마찬가지예요. attain도 tain만 잘 들립니다. 자, 앞에 A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 공통점이 있는데 또 공통점이 세 단어 모두 다 이름절이 아닌 뒤에 이음절의 강세가 있고요. 이룩하다, 달성하다인데 attain만 격식체 조금 격식을 차리는 또는 문어체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예문들 여기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accomplish my goal 그러면 나의 목표를 달성하다가 되겠고요. achieve my goal 해도 마찬가지. attain his aspiration이 뭐냐면 aspiring 이라는 형용사도 가끔 쓰입니다. 예를 들어 aspiring 그러면 이게
열망을 품은, 뭐 포부를 품은 이런 뜻이에요. 포부를 품은이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some aspiring young workers. 그러면 포부를 품은 몇 명의 젊은 뭐 직원들, 뭐 employees 해도 되고요. 포부를 품은이고 이게 명사로 포부예요. 포부. 포부, 본인의 포부, 꿈. 포부를 달성하다, 이룩하다 이렇게. 어테인은 그냥 달성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노력 끝에 달성하는 걸 말합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얻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obtain, acquire, procure 하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부분 잘 해서 외워야 돼요. 그게 같은 뜻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adopt. adopt는 원래 의미는 여러 개 중에 채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린아이를 채택하면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죠. adopt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예를 보면 adopt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다예요. policy는 정책이나 방침이란 뜻이 있고, 근데 얘가 A로 바뀌어서 비교할 단어, 동의 아닙니다. 전혀 같은 뜻이 아니에요. adapt는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어디에 적용하다, 적응시키다라는 타동사도 돼요. 자동사도 되고, 용도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는 거, 적용시키는 것도 되니까 잘 구분하고요. 자동사로 쓰일 때는 보통 전치사 to가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 뭐뭐에니까 전치사 to가 나와서 adapt to the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다. 적용시키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집중해서. 원래 evidence라는 단어는 증거죠. evidence. 그럼 증거인데 이게 evident. 그러면 증거가 분명한, 뚜렷한 이런 뜻이고, 여기 동의표현으로 총 선생님이 7개를 적어놨는데 하나 정도 더 추가해도 돼요. 아주 간단한 단어로 분명한이라는 뜻의 의미 단어가 이런 게 있죠. 다른 맛은 안 나고 요거트를 먹었더니 분명하게 그 맛밖에 안 나. 그게 뭐예요? 플레인 요거트죠. 플레인. 이렇게 쓰는 플레인. 요거까지 하나 더 추가해 두면 총 8개 정도를 같이 외워야겠다. 분명한. 자, evident는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했어요. evidence 증거에서 나왔으니까 증거가 되는 뚜렷한 분명한. 자, unevident proof 그러면 명백한 증거죠. 뚜렷한 증거고. 자, 얘는 뭐라고 있냐면 obvious가 아니고요. 강세가 이름절에 있고 B 발음과 V 발음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자음의 발음이 두 개가 겹치면 앞에 있는 게 발음상 생략돼요. 그래서 obvious예요. 미국식 발음하면 obvious. 분명한, 뚜렷한, 똑같은 의미. unobvious proof 그러면 분명한 증거, 뚜렷한 증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뭐라고 있냐면 얘는 뭐의 반대말이냐? 이 단어의 반대말이고요. 우리가 이 단어의 파생어 형태를 지난번에 배운 적 있죠. implication 하면서 배운 적이 있는데 implicate나 imply가 원래 뭔가를 내포하다, 함축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인데 얘는 안에다 숨겨놓는 거고요. 의미를. explicit은 x가 있으니까 밖이에요. 여기 implicit 할 때 im은 접두 in, in이 변형된 거예요. p 앞에서는 im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분명한, 밖으로 드러내주는 이라는 의미. implicit은 의미 써줘요. 얘는 함축적인, 내포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포하는. 자, 강세는 어디 있다고요? explicit에 있고. 자, 얘는 분명한 뭐냐면 강세 이음절에 있어요. apparent 이렇게 읽어요. apparent가 분명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apparent. become apparent 그러면 뚜렷하게, 분명하게 되다. become 이 형식 동사 되다의 뜻.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 distinct는 원래 동사가 뭐냐면 distinguish 있죠. distinguish. 얘는 distinguish의 파생어예요. 동사가 뭐다? distinguish. 구별하다 있죠. tell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할 때 동사로 구별하다의 파생어.
근데 distinguish의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distinct가 있고 distinct, 강세 이름절. distinctive가 있거든요. distinctive는 독특한이라는 뜻이에요. distinctive는 독특한. distinguish는 구별하다니까 distinct는 뚜렷이 구별되는 분명한. distinctive는 독특한. 그 다음에 clear 많이 봤죠?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단어고. 자, 이 단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manifest 이렇게 씁니다. manifest라고 읽으면 분명한이고 이게 동사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분명하게 명시해 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원래 동사로 쓰면. 그래서 이게 manifest 분명한.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plain 요거트 얘기하면서 plain이 분명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개의 형용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둬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필기 다 했죠? 자, 다음 나와 있는 단어는 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문법 좀 아는 학생이라면 정말 쉬운 표현이죠. seldom, 좀처럼 뭐뭐 않다, 거의 뭐뭐 않다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문법 시간에 언제 배워요? 부사 시간에. 빈도부사 할 때 준부정어라고 해서 거의 뭐뭐 않다. 빈도가 약 5에서 20%만 긍정이고 80에서 95%가 부정인. 그래서 얘네들을 준부정어 또는 부정부사라고 하는데 이 자체의 의미가 거의 않다라는 의미, 부정의 뜻이 강하니까 not이나 never와 함께는 쓸 수가 없고 빈도부사에 해당되니까 그 위치가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에 쓰는 건데 선생님은 표제어 seldom이라서 이렇게 썼지만 항상 이렇게 외워요. hardly, scarcely 형태 비슷한 거 두 개. rarely, barely 형태 비슷하죠? 두 개. 마지막에 seldom. 어떻게?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왜 그러냐면 hardly, scarcely는 같이 외워야 돼요. 구문 중에 hard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when, scarcely before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중에 같이 외워야 돼 항상. rarely, barely는 형태 비슷하니까 같이 외우고.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중에 다 거의 않다라는 뜻인데 유일하게 긍정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barely가 있어요. barely. barely는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표현을 한번 하나씩 볼게요. 다 다르게 썼는데 seldom watch TV 그러면 TV를 좀처럼 안 보는 거예요. 거의 안 보는 거고 be hardly aware of 그러면 be aware of가 뭐뭐를 알고 있다니까 거의 알지 못하는 거고 다음 there is scarcely any 뭐가요? aware 여기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aware 할 때 E 빠졌어요. 예. 네. be aware of 그러면 뭐뭐를 알다죠? 알고 있다. 근데 be hardly aware of. 그다음에 there is scarcely any. 그럼 이 any가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예요.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에 have rarely seen 그러면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자, 이거 잘 봐요. barely가 거의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가까스로 뭐뭐하다, 간신히 뭐뭐하다가 되면 barely escape death 그러면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barely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5개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ly 들어간 거 4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seldom. 자, 이렇게 해서 3일차 두 번째 강의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3일차 3강. 세 번째. 표제어가 principle입니다. principle이에요. principle은 원리나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자, fundamental principle. 그러면 근본적인 원칙, 근본 원리 이런 뜻이고. 근데 PLE가 아니라 PAL로 쓰면 품사가 두 개가 됩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주요한 주된이라는 뜻이고 명사로 쓰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 원래 우두머리 이런 뜻인데 자, 예를 볼까요? The principal reason 그러면 이게 주요한 이유니까 주된 이유. 그 다음에 by recommendation of my principal 여긴 명사죠. 소유격 B니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추천으로 이런 뜻이고 자, 넘어갈게요.
어려운 단어 아니죠.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겠다. evaluate이란 단어는 평가하다인데요. 평가하다라는 evaluate는 잘 보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 value가 있죠. value가 있어요. 가치를 따지는 평가하다가 evaluate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를 잘못 암기하는 경우가 있죠. 평가하다 나오면 이거를 평가하다라고 많이 잘못 외우는데, estimate는 평가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얘는 어림잡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정한다는 얘기는 대략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라고 할 때 어림잡다 이런 뜻이에요. 평가한다는 뜻보다는. 그래서 이 단어를 estimate라고 읽으면 추정하다란 또는 추산하다, 어림잡다라는 뜻이지만, 얘를 이때는 뭐로? eight로 발음할 때 얘를 estimate 이렇게 발음하면, 잠깐만요. 단모음 estimate 이렇게 발음하면 얘가 명사로 추정치, 즉 견적서, 추정치, 어림잡은 가격 또는 수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evaluate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 또 하나가 뭐 있냐면 assess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이음절에 있으니까 첫 모음의 발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assess, 얘가 평가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뒤에 강세가 있으니까 이게 appraise인데, appraise는 보통 부동산 같은 것들을 감정평가할 때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appraise고, appraise의 명사가 그래서 appraisal이에요. appraisal. al로 끝나는 명사들 가끔 봤죠. proposal, refusal, removal 이런 것처럼 appraisal이 감정평가할 때 그 평가입니다. 자, 예문들 볼게요. evaluate outcomes, 그러면 결과를 평가하는 거고요. assess her achievement, 그럼 그녀의 성취한 업적을 평가하는 거고, achieve의 명사, 성취나 업적. 그다음에 appraise property,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재산, 부동산 또는 재산을 평가하다, 감정 평가할 때 그 평가가 appraise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는, 자, 이거 쿠퍼레이시라고 외우면 안 돼요. 코우가 앞에 붙은 거죠. 코우. 자, 원래 어떤 단어? operate이란 단어가 있죠. operate이란 단어가 있고, 얘도 앞에 코가 붙은 거예요. 근데 L이 왜 하나 더 생겼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중간에 이거 있지. labor. labor가 뭐예요? 노동이나 일이잖아. labor 뒤에다가 at를 붙여서 동사를 만들고, 함께라는 의미의 코를 붙여버리니까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협력하는 거, 협동하는 거죠. cooperate, 함께 작용하고 작동하는 거, 뭐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cooperate 이렇게 읽어야 돼요. cooperate, collaborate, cooperate, collaborate. 이음절이에요. 자, 그럼 얘네는 협력하고 협동하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누구누구와 함께 하니까 대부분 전치사 뭐가 나온다? with가 나와요. cooperate with other colleagues, 다른 동료들과 협력하다, 협동하다라는 의미로. 자, 이거 표현들 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는 표제어가, 자, 이거 어떻게 읽죠? permanent. 여러분, permanent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쉬운 단어예요. permanent wave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permanent wave? 그게 파마야, 파마. 미용실에서 파마가 뭐냐면 permanent wave를 줄임말이고, 옛날 사람들은 파마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펌이라고 하죠. 펌이 이 말 줄임말이야. permanent wave. 웨이브 이렇게 지은 거 꼬불꼬불한 게 영원히 가게 하는, 그래서 이게 permanent가 펌이란 소리예요. 자, 영원한 영구적인인데 a permanent truth, 그러면 이게 영원한 진리니까, 자, 이런 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멋지네, 그지? 만고불변의 진리. 그럼 이거 perpetual도 영원한 영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perpetual, 예, 롤렉스, 예, perpetual, 예. 자, perpetual questions.
그러면 이것도 끊임없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last가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죠. ever, 항상 지속하는 거니까 everlasting도 영원한, 끊임없는. everlasting fame. fame이 뭐예요? 명성이죠. 명성. 이걸 선생님 이렇게 해석했어요. 불의 명성. 불의 명곡 하지 말고 불후의 명성. 뒤에는 없는 거야. 항상 얘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eternal. eternal이 영원한, 얘도 eternal love. 그러면 영원한 사랑인데 짐 캐리가 나온 영화 중에 대부분 코미디 영화가 많지만 로맨스 영화가 하나 있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재개봉도 한 2번인가 했고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영화의 원제가 이터널 선샤인 in spotless mind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그 앞부분만 잘라서 영화 제목을 지었어요. 이터널,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형용사들을 같이 외워두고, 그 다음 rely라는 단어가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의미와 어디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의지하다라는 의미로 훨씬 많이 쓰이니까 rely, 그 다음에 rely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동사 형태로 만들면 be reliant가 되는데, rely on 또는 on 대신에 upon 써도 돼요. 왜? 전치사 on과 upon은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뜻의 단어인데, on은 비격식체 보통 많이 쓰는 단어고, upon은 약간 격식체 표현이에요. 자, rely on, be reliant on, 의지하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 그 외의 뜻, 뭐뭐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뜻으로도 잘 쓰이는 게 depend on, depend upon. be 풀어서 be dependent on, be dependent upon. 그 다음에 rest on, rest upon. 그 다음에 be contingent on, be contingent upon 있는데 여기 upon 선생님이 안 썼네. contingent란 단어는 원래 어디에 달려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 자체의 단어 뜻이. 그리고 contingent의 명사가 contingenc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비교해서 contingency가 뭐냐면 contingency요? 처음 보는 사람들 많죠? contingency는 이게 만일의 사태란 뜻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가끔 쓰여. contingency plan은 뭐냐면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이란 뜻이니까 비상 계획, 비상 대책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contingency가 뭐라고요? 만일의 사태. 그 다음에 counter는 얘는 어디에 의지하다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한테 심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브루노 마르스 노래 중에도 Count on Me라는 노래 있죠. 네. Count on 기대는 거예요. 심적으로. 자,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좀 여러분한테 어려운 건 contingent, be contingent on 하는 거 있었죠. 자, 다음은 annoy입니다. annoy는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라는 뜻이죠. 강세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고 어디에 있어요? 이음절에 있으니까 사실은 노이만 잘 들려요. annoy. 그럼 얘가 괴롭히고 막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괴롭히다가 두 번째 나와 있는 distress는 뭐냐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죠.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괴롭히다. distress.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냐면 harass라고 읽어요. harass가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하고. 그 다음에 torment나 torture는 그냥 심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고통, 아픈 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의미상. 자, torment는 격식체입니다. 격식을 차려서 어떤 고통을 주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고, torture란 단어는 흔히 고문한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죠. 고문하다. 명사로 고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tease는 이거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막 힘들고 이런 거 말고 악의 없이 그냥 막 놀리는 거 있죠. 그때 tease라고 합니다. 자, 예를 볼까요? Don't annoy me. 나 성가시게 하지 마. 나 귀찮게 하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마. 이런 얘기고, Don't distress yourself. 그럼 네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마.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 사람들 있죠. 막 스스로 막 고민하고 막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딱 해주고 싶은 말. Don't distress yourself. 예요. 그 다음에 be harassed by anxiety. 얘 뭐라고 읽어요? anxious라는 형용사의 명사인데 걱정이나 불안감이 영어로 anxiety입니다. anxiety. 자, 그래서 걱정, 불안감에 뭐 시달리다. be tormented by toothache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torment는 실제로 물리적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치통에 고통받다고 torture a prisoner. 이것도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문하다. 죄수를 고문하다. Don't tease me. 나 놀리지 마. 이런 정도의 의미.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에 단어가 retire입니다. retire. 많이 보던 단어, 아주 기본 단어죠. 자, retire하고 비슷한 의미의 resign을 표제어로 두 개를 썼는데 retire는 기한이 다 돼서 은퇴를 할 때 은퇴하다가 retire입니다. retire의 명사는 retirement, ment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요. 예를 볼까요? retire from the national team. 그러면 국가대표 팀에서 은퇴하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take early retirement. 그러면 원래 retire는 일정 기간 다 지나고 마지막에 은퇴하는 거지만 이거는 조기 은퇴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 resign은 뭐냐면 이게 기간을 다 마치지 않고 보통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때 사임하다라고 해석하죠. 사임하다, 사직하다고요. 자, resign의 명사는 resignation이 아니에요. resign의 명사는 resignation이라고 단어 있는 바람을 그대로 해줍니다. resign의 동사 주의는 묵음이지만 명사는 resignation. 주의를 발음해줘요. 사임, 사직. 자, resign one's professorship. 그러면 교수직을 사직하는 거고요. A letter of resignation. 그러면 사직서, 사임서입니다. 이게 사직서라고요. 사표, 사표. step down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사임하다. 그래서 step down from the presidency. 대통령직에서 물러 내려오다.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라고 있냐면 강세 이음절에 있어서 authority라고 읽죠. authority. 미국 사람 읽으면 authority라고 하죠. t를 모음사에서 R처럼 발음 살짝 풀려서 authority. 그러면 이게 권위란 뜻도 있고요. 이게 관계 당국. 예를 들어 뭐 화재가 나면 소방 당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autho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 예를 볼까요? have the authority. 그러면 권위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authorize가 원래 동사인데 이 authorize의 명사가 authority 말고 authorize니까 authorizati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authorize는 원래 허가하다, 인가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하나 써줄까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자, 원래 동사가 뭐다? 원래 동사는 authorize예요. authorize. 얘가 동사로 승인, 인가, 허가 등을 하다. 쉼표가 아니라 이렇게 슬래시라는 게 좋겠네. 슬래시. 승인하다, 인가하다, 허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authorize의 명사가 authority 파생어가 있고 authorization 그럼 말 그대로 승인하고 인가하고 허가하는 거예요. 자, without authorization 그러면 승인 없이 허가 없이 자, 이렇게 승인받지 않고 뭔가를 쓰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이제 독해할 때 나옵니다. 자, 잘 알아두도록 하고 자, 3일차 오기 V 마스터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